애초에 자연이 이랬을까요? 하늘에서 봤던 울창한 밀림 속으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합니다. 30도의 찌는 더위에 높은 습도까지 숨이 차고 땀이 눈에 들어가지고 앞을 보기 힘들어. 아이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밀림 깊숙이 코로와이족을 찾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합니다. 3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요. 헬로. 이 정글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 저거 먹었어요. 저쪽에? 예. 처음 만난 사람은 코로와이족인 야곱 씨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35m 높이의 집을 짓기 위해 모였는데요. 바로 야곱 씨의 집이라고 합니다. 집의 중심이 되는 나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기 세 그루의 나무가 집의 축이 될 것입니다. Iya, yang dua ini. Yang dua ini. Tengah-tengah naik sampai di atas, bikin para-para. Sampai di atas lagi sambung, bikin para-para. Tengah-tengah sampai di atas. 35m나 되는 높은 곳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요? 코로와이족은 가족 단위로 모여 살며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는데요. 이곳은 세 가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5m 높이인데요. 오로지 나무로만 촘촘히 엮어 만든 것이 놀랍습니다. 2층 높이의 이 집을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궁금한데요. 이때 신기한 나무 장대를 발견했습니다. 발을 디딜 수 있게끔 홈을 파낸 외나무 사다리인데요. 오르내리는 일이 일상이다 보니 아이는 한 손에 개를 안고도 척척입니다. 이 위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올라간다. 제가 초대받은 집은 7m 높이였는데요. 아이고. 헬로.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혼났습니다. 우예쩌라. 올라갔다. 올라갔어. 이곳의 생활은 그야말로 원시 그대로인데요. 이게 열대 식물들의 이파리를 이렇게 쭉 엮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참 좋네. 집의 모든 재료는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게 딱 눌러 핀 거죠. 이 높은 데에 집 위에 이 화덕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야말로 마치 원시 시대의 그 화덕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화덕까지 갖춘 나무 위의 집.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작업의 첫 시작은 집의 중심 나무 주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죽은 나무를 솎아내고 적의 침입 시 숨을 곳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잘려진 나무는 밀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악어 껍질 나무로 이번에 만들 35m짜리 집의 주 재료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만들 것이 있다는데요.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집을 지으려는 걸까요? Satu ikat di sini, satu ikat di situ. Naik. Sampai di atas, bikin para-para di kaidama ujung di atas. Dahan itu. 한켠에서는 로딴이라는 나무를 쪼개는데요.
줄기가 질겨 나무와 나무를 묶기에 좋습니다. 자, 제법 튼튼해 보이죠?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쳐 위로 올리는데요. 중력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나무를 타는 코로와이 조기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촬영 중 고소공포증만큼이나 제작진을 두렵게 한 건 벌레떼였는데요. Apa kalau alu apa mun dia ada beriai, mun dia terai, memang orang perlu imbang apa aku faham. Jadi aku kalau kita mana tak aku kalau yang kalau pupau, buat ada meja, apa ini masih jadi orang mana kami bah.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찔한 높이에 집을 짓는 이유입니다. 사다리 작업만으로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 마음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생명수이자 더위를 식히는 피서지가 되는 강. 코로와이족이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강을 따라간다는데요. 밀림 속 생존의 지혜인 셈이죠. 생존의 지혜는 집짓기에도 있습니다. 높은 사다리의 중간 지점에서 작업 중인데요. 집의 밑판을 만드는 걸까요? Para rumah dari sini tangan-tangan ke atas sampo rumah di atas.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의 작업. Satu. 중간 받침대를 전초기지 삼아 더 높은 나무 꼭대기로 향하는데요. 나무 하나 올리는 데에도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연장자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35m 고공에서의 위험천만한 집짓기. 코로와이족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죠. Nanti ini rumah langsung kayu begini sampai rumah jadi sama begini. 안전을 지켜줄 건 오로지 맨발의 감각. 중간 쉼터까지의 높이만도 10여 미터. 현기증이 나는데요. 가족의 안위를 위해 위험도 감수합니다. 한편 아래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아이들. 손놀림이 제법 그럴싸하죠. 여기 집이야? 응? Rumah bagus, apa lainnya bagus. Itu saja. 나 한번 앉아볼까? 응? 어디 보자. 사만하게 보게. Awalnya patah. Gitu. 오케이? Nanti papa ya. Patah. 야야야 이거냐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이따가 가운데다가 이런 기둥 하나 딱 씌워야지. 응? 그래? 허술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데요. 그래도 언젠가 저 높은 곳에 집을 짓게 되겠죠. 그 사이 여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데요. 특별한 주기 없이 필요할 때마다 숲으로 나가 수렵이나 채집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집 짓는 남자들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하러 왔는데요. 빨간 옥수수같이 생긴 이것입니다. Buah merah. Lauk lemat. Ini semua kasih keluar baru lebus dengan belanga. Baru udah masak, angkat, bakar sagu selesai, lamas. 또한 능수능란하게 칼질을 해 찾는 것이 있으니
바로 딱정벌레 애벌레입니다. 이들에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đi cái nó như vậy 가족 중심적인 이들에겐 먹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Ăn không? 코로와이족의 여자들은 말랐지만 힘은 남자 못지 않은데요. 땔감용 나무를 챙기는 것도 여자들의 몫입니다. 이런 힘든 작업 중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파푸아 지역에서만 자라는 부아메라는 코로와이족의 보양식인데요. 부아메라를 쪄서 즙을 낸 후 이들의 주식인 사구 녹말과 함께 먹습니다. 새빨간 색깔부터 식욕을 돋우는데요. 모두 먹는데 여념이 없네요. Kita Kroasia itu biasa makan begini. Buah merah, sagu, ambil makan. Dan bisa kenyang, kami bisa kerja. 힘이 많이 드는 집짓기에 걸맞는 최고의 만찬이죠. 꿀맛 같은 휴식 뒤 또다시 35m 고공에서의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이제 제법 뼈대를 갖춰가죠. 나무집의 밑판이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중심나무의 가지를 쳐내기 시작하는데요. Kalau kayu lember itu berarti jangan sampai satu kali 1 tahun atau 2 tahun ini langsung kering jatuh. Begitu. Kalau jangan sampai potong punya dahan semua, berarti semua 1 kali kering. Itu langsung kalau dahan satu begitu, satu kasih begini, itu langsung kayak tinggal, itu tetap mental terus. 이제 본격적인 집짓기에 돌입합니다. 수십 개의 나무들이 대기 중이죠. 다리뼈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뜻의 코로와이족. 사다리 층층마다 매달려 나무를 하나하나 35m 높이까지 올리는 작업은 그들이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끌어주는 협동심도 빛을 발하는데요. 집 밑판 작업에는 가볍고도 튼튼한 어린 악어 껍질 나무가 100여 개 이상 필요합니다. 높은 집일수록 바닥이 촘촘해야 하기 때문이죠. 35m 공중에서도 동요 없이 작업하는 이들. 높이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듯하지만 보는 이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Ita sumber be ita basu ita su haluan dongar ke imomo na boglak amamo iba kai kau ba ibab. 밑판이 완성되면 다음은 지붕과 벽을 만드는데요. 중심나무가 되는 세 그루의 나무에 벽이 될 기둥을 나눠서 고정시킵니다. 이때 지붕의 뼈대가 되는 나무는 특별히 신경 쓴다는데요. Iya kalau menda boga kabuta ya biata ba menda. Aglo bane. 나무와 밀착된 생활에서 얻은 이들만의 비결. 자연에 순응하며 얻은 배움입니다. 셋째 날, 야곱 씨는 아침부터 돌도끼를 손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Nih begini. Ini langsung kalau begini itu langsung mau potong sagu, potong ulas sagu atau potong sagu. Ini begini baru langsung potong di sini. Kalau begini baru pakai sagu. 아직도 돌도끼를 사용하는 이들은 최후의 원시 종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식인 풍습은 이제 사라지고 사구나무에서 주된 식량을 얻습니다. 사구나무 중에서도 녹말을 가장 많이 가진 가시 사구나무가 주식인데요. 가시와 단단한 껍질 때문에 남자들의 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주변의 나무로 도구를 만드는데요. 이게 뭐죠? 하나 잡아. 사구. 아, 사구 찌는데. 해요. 방금 이 할머니가 즉석에서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사구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그때 이걸 사용할 모양입니다. 모든 게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네. 이들에겐 한 해 농사처럼 힘을 모아해야 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사구나무의 하얀 속살로 어떻게 녹말을 얻을지 궁금한데요. 마치 거대한 고래 한 마리를 바다에서 포획해가지고 그도 올려서 지금 해체 작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단연간 숙달된 아주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벗긴 나무 껍질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중요한 도구로 재탄생됩니다. 오므라들지 않게 고정을 하면 거대한 녹말 채취기가 되죠.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코로와이족은 일할 때면 자신들만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볼게. 꼭 우리네 도리끼질을 하는 기분인데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합시다. 아니, 속살이 부드러워서 힘 별로 안 들여도 쉽게 찢어져요. 잘게 빻은 사구나무 속을 담아 녹말 채취기에 옮겨 붓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붓고 녹말이 잘 걸러지도록 물과 사구나무 속을 잘 섞어주는데요. 녹말기를 머금은 물이 긴 채취기를 따라 흐르면 마지막 종착지에선 고운 입자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한편 남자들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구나무의 잎을 떼내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 잎을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요? Mereka untuk ambil atap, untuk sisip rumah tinggi. 주된 식량이자 집의 재료인 사구나무. 이를 운반하는 포장법까지도 나뭇잎으로 해결하는 이들에겐 사구나무가 없다면 코로와이족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무 위의 집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요. 숲에서 가져온 사구나뭇잎을 나무살에 켜켜이 끼우면 지붕이 되는 거죠. Iba kaba le la limbara. Iba maril. Iba le. 집이 점점 모양을 갖춰갈수록 야곱 씨도 흥이 절로 납니다. 비록 위험천만한 작업이지만 이 집은 자연이 내준 천혜의 안식처입니다.
한편 여자들은 장장 7시간을 기다린 끝에 사구 녹말 거른물을 따라내는데요. 채취기를 따라 가라앉은 녹말 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물기가 빠진 사구 녹말은 각자 먹을 분량만큼 가져가는데요. Suy mỡ đào nào mà lấy. Hôm nay bên đâu? Mỡ này mới mà là bà nào mà lấy.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공동체 생활은 내일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업 넷째 날, 아침을 깨운 소리가 있습니다. 나무에 칼질을 하는 소리인데요. Bà itu jangan sampai melegas di dalam melegas. 집에 뼈대를 세우는 데 썼던 악어 껍질 나무. 타미르라고 부르는 그 껍질을 바닥재로 쓰는데요. 이들의 나무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밑판이 아무리 촘촘한들 틈은 있기 마련. 나무 껍질로 가려주면 발이 빠지거나 밑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고 아래를 보며 느끼는 공포감도 줄일 수 있죠.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인테리어죠. 집의 벽도 나무 껍질로 튼튼하게 둘러주면 집 외관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뭇가지를 쳐내는데요. 단순히 시야 확보만은 아닙니다. Lúc ta lúc gạo tên là bông cái. Thế này mai là có du bao là này cái phía từ đó có lún từ đó cái này. 튼튼하냐는 물음에 야곱 씨가 갑자기 뛰어보는데요.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집이니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힘을 먹기 위해서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나무에 있는 집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집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길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집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장정들이 수없이 오르내린 사다리 한 칸 한 칸. 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높이 35m. 가족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만든 이 집의 가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맨손으로만 만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집에 올랐습니다. 야, 천국의 계단을 타고 올라온 같은 느낌이네요. 35m 높이에서 내려다본 밀림은 어떨까요? 천상의 낙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층 빌딩 스카이 라운지 밖으로 내다본 것 같네요. 이야,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집의 기능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집 짓기의 활용 점정입니다. Lunga boleh terada. Gurai dini. 오늘날 인류의 발전은 불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불을 사용함으로써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됐고 자연의 제약에서 벗어나 금속과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내며 문명 사회를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불같은 욕망 대신 자연에 순응하는 원시의 삶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을 말이죠. 금방 줄이 끊어져서 저는
실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에서도 불을 살려내잖아요. 단출하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하고 벌레와 맹수로부터 안전한 요새 같은 집과 먹을 것. 어느 하나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집에 수명이 다하는 3년 뒤에 야곱 씨 가족도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밀림을 떠나지 않는 한 아찔한 나무집에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